또 간암 생존율이 낮은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간암은 건강한 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97%, 98%가 다 간에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을 치료를 할 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전에 간암이 좀 발견이 좀 늦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간이 막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우리가 좀 고통을 못 느껴서 이렇게 발견을 못 하는 건가요? 침묵.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은 침묵의 장기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그 통증 신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간은 이렇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큰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세포가 대개 다 간의 껍질 혹은 맨 안쪽에 그 혈관 주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실질세포 안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로 증세가 없고요. 그다음에 무섭다. 대부분 느끼는 증세는 그 기저질환, 깔려있는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 이런 거에 의한 증세들이 대부분이고 암과 관련된 특이 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하기 전에는 빨리 발견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암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암의 생존율이 낮은 세 번째 이유는 그럼 또 그건 뭐예요? 그 마지막 이유는 간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하고 약을 개발하기도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암의 생존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암, 간세포 암종 자체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좀 어렵고 복잡한 생물학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절망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간암이 다른 암과 비교해서 5년 생존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은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 3배가량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적절하게 적용을 받으면 완치도 될 수 있고 또 오래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암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간암 이제 그 치료법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좀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간 이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간 이식이 참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간 이식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전체 간암 환자분 중에서 간 이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전후로 사실은 소수이고요. 그거는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거기에 간암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이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뇌사자가 간을 기증하는 공여자 숫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앞선 거가 이 생체 간 이식인데 네. 그 생체 간 이식은 가족이 이제 간을 주는 거고요. 가족이 또 커다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법 중에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고 골드 스탠다드는 역시 간 절제술이고요. 간 절제술이고요. 문제는 암이 있어서 그 부위를 절제한다고 해도 남은 간 자체가 질환을 앓고 있는 병이 들어있는 간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발들을 다시 하게 되고 5년 재발률이 약 50%가 넘게 됩니다. 약 50%가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암은 완치를 시킨 후에도 계속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 3차 예방까지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재발인데. 만약에 이 간을 잘라내고 하더라도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건 환자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또 겁니까? 절제를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거죠. 없잖아요. 예, 뭐 다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종양의 크기, 위치, 또 침범 정도, 혈관을 침범했느냐, 또 간 외로 퍼져갔냐 등등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연구가 되어 있고요.